저는 두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를 하는 결혼 15년 차 40대 아내입니다. 남편은 결혼 초기부터 성욕이 강한 편이었고 지금까지도 일주일에 3번 이상 관계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저는 반복되는 지렴과 자궁질환으로 인해 점점 잠자리가 힘들어졌습니다. 관계가 끝난 뒤에는 골반 통증, 가려움, 분비물이 심해져 매번 산부인과에서 약을 처방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제 몸 상태는 관심이 없고 제가 잠자리를 거절하면 종일 삐져 있거나 아이들에게 괜한 트집을 잡아 짜증과 욕설을 퍼붓기도 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매번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이런 이유만으로도 이혼을 결심해도 되는지 정말 고민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일단 잠자리가 잘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15년을 살았대요. 그러면 속궁합이 안 맞은 채로 15년 동안 계속 일주일에 3번씩 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최근에 안 맞았겠죠. 계속 안 맞았을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그쵸.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왜냐면 관계라는 것도 이게 있어요. 좋았다, 나빴다 이게 네. 있거든요. 네. 진짜로. 아기 낳기 전과 그래요? 아기 낳고 나서 네. 그리고 또 이제 40대가 돼서 다 이게 다르거든요. 지금 원장님은 어떤 상태예요? 저는 이제 되려 좋아지는 되려 좋아주는? 예, 오. 아닌가? 누구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아니 제 경험으로 이해하면 있어요. 이게 아니 그러면 높낮이가 있어요.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그럼 지금 나쁜 상태잖아요. 그럼 점점 좋아질 확률도 있는 거예요? 있어요. 있어요?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사실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횟수는. 에? 근데 지금 나쁘지 않아요. 너무 안 맞고 억지로 한대잖아요. 이건 이제 지금 이 관계 외에 뭔가 이게 이제 서로 간에 배려나 이런 것들이 지금 빠져 있어서 그런 거지. 이 횟수나 뭐 이런 것들은 문제라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 변호사님은 어. 일주일에 3번 한다 그러니까 에? 믿을 수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40대는 사실 일주일에 이틀에 한 번씩 해도 되죠. 매일매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솔직히 그렇죠. 속궁합 맞는 부부가 전 얼마나 될까? 말씀하신 대로 뭐 신혼 때나 그렇겠지만 이게 이제 이혼하러 왔을 때 이 부분 가지고도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하나요?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그런 상담 사례가 있는데 네. 아주 옛날에요. 어떤 젊은 아내분이 캐리어를 끌고 오셨어요, 사무실에. 캐리어. 캐리어. 네? 여행 왜? 캐리어를. 뭐지? 아니 어디 갔다 오셨냐 했더니 신혼여행 중간에 오신 거야. 신혼여행 중간에 오셔가지고 네. 도저히 안 맞아서 못하겠다. 이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예. 근데 두 가지 케이스예요. 하나는 남편이 너무 좀 무리하게 요구를 한다.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신혼여행 끝나고 왔는데 남편이 한 번도 욕을 안 했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극과 저예요. 극이죠. 민기 씨. 9박 10일 그래요? 동안 네. 한 번도 안 했다고요?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러면 이혼 사유 되죠 이거? 그래서 이 여자가 나 속은 것 같다. 어. 아니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그러면 연애할 때는 어땠느냐? 연애도 오래 했을 텐데 그랬더니 연애할 때도 한 번도 경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이잖아. 요즘 시대. 너무 근데 이상하다. 그거는 본인이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대 여자친구가 이제 그 남자친구한테 그 결혼 전에 아니 오빠는 왜 나한테 그런 스킨십 요구하지 않느냐? 그 연애 한 1, 2년이 지났는데 그랬더니 남자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손을 딱 잡으면서 내가 너의 순결을 지켜줄게.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여자가 갑자기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결혼을 시대에 했는데. 나를 이렇게 지켜주는 남자가 있구나. 결혼하고 나서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켜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감동적이겠어. 남편 어쨌든 죽을 때까지 지켜준다. 그러니까. 근데 신혼여행 갔는데도 계속 손만 잡고 자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일단은 이거 바로 이혼 사유가 되지 않으니까 한번 가서 뭐 스트레스도 받을 수도 있고 한번 잘 살아봐라. 근데 1년이 더 또 오셨어요. 왜요? 네. 1년 동안 계속 손만 잡았다는 거야. 그 진짜 이혼 사유가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여성이 이제 소송을 이제 하자고 해서 소송을 했거든요.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이혼 소송이 아니라 혼인 취소 소송이라고 그래요. 난 속았다. 이 사람이 성적인 능력이 어떻게 불능인데 성적인 능력이 불능이면은 그게 이혼 사유가 되고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겠다. 나를 속였다고 해서 그 소송을 했거든요. 네. 근데 남자는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당신 소위 말해서 불능이다. 그렇게 주장하면 남자가 뭐라고? 나 불능 판단할까요? 아니다. 나 불능 아니다. 그렇지. 봐라. 우리 발끈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판사라고 생각해봐요. 네. 딱 보면 이 사람이 불능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성적 불능이? 겉으로? 없죠.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할 증명해내요? 수가 없네. 겉으로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지만 관계를 안 했잖아. 1년 그러니까 동안. 그거는 여성 주장이고. 아, 그래서 주장이고. 그럴 경우에는 신체 감정을 해요. 뭐 이제 원장님 같은 전문가한테 이제 신체 감정을 하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뭐 1박 2일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막 그거 다 검사하는 게 있다면서 이 사람의 뭐 그래요. 뭐 발기 능력이 능력 이런 되는지. 게다 이제 검사를 하는데 결과가 나왔거든요. 어땠어요? 결과 어떻게 나왔게요? 불능. 나는 문제 없었을 것 같은데. 정상.
그럼 왜 안 해? 신체적인 능력은 정상인데 다만 시민성 불능이야. 시민성. 시민성이란 건 뭐냐면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 주장은 뭐냐면 아내하고는 안 돼요. 저는 다른 사람한테는 돼요. 아내한테 뭔가 트라우마가 있었던지 스트레스 때문에 아내한테는 안 되기 때문에 난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말이 안 된다. 그건 이혼해야 되겠네. 그래서 그런 결국에는 헤어지긴 했는데 이게 꼭 이렇게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거든 이게. 뭐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뭐 정신적인 문제라든 스트레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상담받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럼 말 나온 김에 여기 사연 보니까 약간 굉장히 어찌 보면 억지로 지금 맞춰주고 있는데 억지로 강요하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되겠죠. 그렇죠. 예. 이게 물론 부부 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혼인의 필수적인 요소예요. 우리가 뭐 부부 관계 안 하면 어때? 그게 아니라 실제 판례도 나와요. 이 부부라는 것은 이 신체적, 정신적인 어떻게 보면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네. 부부 관계는 혼인의 핵심적인 요소인데 다만 전제는 뭐냐면 그 서로 간에 동의가 있어야 돼요. 배려와 존중이 있어야 되죠.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다른 사람이 그것으로 이제 계속해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 혼인 취소. 근데 그럼 요 정도로는 이혼이 안 될 것 같아. 요 정도. 이거는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요. 이게 만약에 심해져서 계속 여성이 너무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러면 고통을 이게 느끼는 어쨌든 증명을 하려면 뭔가 수집해야 되는데 어떻게 녹음해놔야 돼요? 어떻게 녹음도 해야 해야 돼요? 되고 녹음도 해야 문자도 해야 되고 문자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가장 좋은 게 녹음이에요. 녹음이나 영상 같은 게 가장 좋은. 그러니까 남편이 막 억지로 강요하고 막 그런 거를 이렇게 CCTV라든지 근데 그냥 강요하는 게 아니라 삐져 있어. 그걸 삐져 촬영해. 있어 또. 지금 이분이 지렴을 갖고 있는데 계속 요구하면 이거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빠지죠. 선생님? 예. 훨씬 더 나빠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지렴이 있다는 게 네. 사실은 컨디션이 되게 안 좋다는 거거든요. 여자분이. 아.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일단 방광염도 생기고 그다음에 우리가 감기 걸리면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렴이 걸렸다는 거는 이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거기 때문에 이때 이제 잠자리를 하면 더 악화되고 남자한테도 문제가 되죠. 기두염이나 요도염이나 이런 것들이 갈 수 얻는구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잠자리를 한다고 해서 꼭 지렴이 다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분께서 약간 깔끔하지 않잖나. 이 남자의 문제예요? 이 베이스에 깔린 게 이 지렴도 약간, 그럼 남자 때문이다? 아니 그러니까 지렴이 이제 면역이 떨어지고 컨디션이 나빠질 때 걸리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조금 지속적이고 이렇게 불평을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될 정도면 이 남편분이 약간 이렇게 남편하고 했을 때 뭔가가 이렇게 병원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자꾸만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골반염이나 뭐 자궁 이제 질환이나 이런 게 가는 게 아닌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와이프가 이 아내분이 몇 번 경험을 하신 거지.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거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남편하고 할 때마다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지. 간지럽고.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렇죠. 하기가 싫어졌다 이 싫은 말인 거죠. 거네요. 네네. 그렇죠. 예. 단순 뭐 가려움이나 뭐 캔디다나 이런 거 정도가 아니고 제가 보기엔 자궁 질환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병원성 균이 자꾸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분이 이제 워낙에 욕구도 강하고 하니까 뭔가 뭐 다른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부인이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거부하게 되고 15년을 일주일에 3번씩 하고 살았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이혼 운운하는 거. 그러니까 뭐 여러 볼수 있지 이유가 않을까? 좀 그쵸? 복합적으로 되어 있겠죠. 네네. 예. 어때요? 그렇게 좀 간지러 간지. 남편 때문에 아니 저희는 섹스리스 부부라 가지고 네. 저희는 하질 않으니까 난 모르겠어. 일주일에 3번씩 저 한다니. 컨셉 오늘 그렇게 잡은 거야? 안 하는 걸로 가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거짓말할 수는 그래요? 없잖아요. 네. 그 리스 부부도 이혼 사유 되는데. 그래서 제가 네. 그걸로 방송 많이 했거든요. 네. 실제로 한 3, 4년 차까지는 네. 굉장한 리스였어요. 네. 뭐 지금도 많이 하진 않지만 예전보다는 좀 나아진 상황인데 네. 그래서 아내가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걸 나중에 알았죠. 저는 그게 이혼 사유가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왜냐? 내가 하기 싫은 거는 어느 정도 아내한테 이유가 원인이 있다라고 저는 그게 바로 생각을 이혼 했었거든요. 사유. 왜 그랬는지 나 궁금하네. 그때는 저는 이게 감정적으로 좀 좋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신혼 초에 사실은 결혼할 때부터 이 결혼하지 말자라는 약간 다툼이 좀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혼 초에 억지로 한 건 아닌데 그 결혼 준비하면서 갈등 같은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게 사실은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무리하게 남프랑스로 가다 보니까 남프랑스. 체력적으로 굉장히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거기 또 아내가 말은 안 하고 삐쳐 있으니까
또 계속 토라져 있는 모습 보기 싫어서 계속 안 하다가 아이, 그건 남자가 좀 풀어줘야지. 내가 잘 좀 속이 좁았지. 아니 그래도 같이 자게 되면 본능적으로 네. 이렇게 손이 가면서 하게 되고 또 그래서 풀어지는데 그러니까, 부부들은 맞아. 보통. 그러니까 그게 그쵸? 너무 오랫동안 어. 그게 이제 쌓여서 둘 중 누구 하나도 손을 내밀지 못하던 상황이었어요. 근데도 근데- 저희는 극복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좀 음. 나아졌어요? 요즘에는 아. 왜 해요? 요즘에는 그냥 이제 이런 선생님들 많이 만나고 어. 어떻게든 사랑을 또 확인하고 아내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 이런 행위가 꼭 필요하다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된 그래요? 거죠. 네. 씨, 우리 남편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억지로라도 해. 어. 아니 근데 관계 후에 이게 보니까 붓기랑 통증 막 이런 게 찾아온다고 하는데 이런 거 좀 없애려고 하면 좀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뭐 하자마자 만약에 붓고 통증이 있다 그러면 일단 물을 마시고 일단 소변을 넣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방광염으로 또 옮기 때문에 빨리 빼내야 돼요. 빨리 빼내야 돼요. 어.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씻으셔야죠. 어쨌건 시장자를 좀 씻고 그다음 배까지 아프다 그러면 이제 뭐 핫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배에 두고 좀 네.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긴 하죠. 네네. 아,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이 주기가 있다면서요. 네네네네. 그럼 지금은 굉장히 안 좋아서 건조하고 음. 아프고 이래서 지렴도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좋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주기를 좀 더 빨리 땡길 수는 없나요? 이게 제 남자의 어떤 느낌인데 이 상대방이 나에 대한 감정이 안 좋으면 더 메마르는 것 같아. 나에 대한 어떤 애정, 아 여자가 사랑, 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네. 오. 이게 30대 연애를 할 때도 한 30대 초나 20대에도 막 1시간씩 해. 그런데 계속 건조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1시간 하면 한 시간 보통 하면은 다 건조해지지 다 않아요? 건조하고 안 아프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요? 네네. 어. 근데 뭐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건조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고 40대가 되면 되려 이게 질액이 분비물이 아주 풍성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감정하고는 또 달라요. 감정 때문에 약간 오르가즘이 덜 느껴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거를 서로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이런 라인으로 가시면 그럼 안 남자가 돼요. 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진짜 몸이 안 좋아서 건조한 거고 이건 나랑 하기 싫어서 좀 건조한 거다. 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하기 싫어서 건조한 거는 하기 싫다고 여자들이 애초에 하기 싫어하죠. 아 그래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뭐 이렇게 키스를 하려고 그러면 아 너무 피곤한데 라든가 어. 건드리려고 하면 아 나 오늘 진짜 이상한데 몸이 라든가 뭐 있을 왜 이렇게 거겠죠? 거절 방법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해봤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거절을 해야죠. 어. 아니면 이제 이불을 바깥에다가 내놓든가 오늘 조금 따로 자야겠다 내놓든가 문을 걸든가 네. 빨리 불 끄고 자든가 네. 여자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구나. 근데 변호사님 그럼요. 이런 게 어느 정도 쌓이면은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사실 부부끼리 살다 보면 한두 번 뭐 이렇게 거절 당하는 경우 당연히 있거든요. 있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반복이 되면은 이게 이거는 내가 못 살겠다. 뭐 횟수로 정해져 있습니까? 108번이라든지. 그럼 해서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닌데 예. 뭐 한두 번은 일시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쌓였을 때 장기간. 그러니까 실제 판례를 보면은 뭐 신혼부부가 한 5년 정도 안 했다. 그러면은 뭐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고. 5년은 아니에요? 5년은 5년 기... 정도? 어. 한 1년, 근데 몇 달 정도 가지고는 안 돼. 몇 달 몇 달은 갖고는 안 돼요? 아, 1년도 안 돼요. 우리나라 아직 사법부가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1년에 한 번 어때요? 1년에 한 번은 그거 이혼 사유 안 되죠. 안 돼요? 어쨌든 했잖아요. 1년에 한 번. 하면- 최하 5년이야. 뭐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는 안 해야지만 그 이혼 소송까지 했을 때 이혼 사유가 되는 거고. 네. 그게 또 이제 나이별로 달라요. 근데 신혼으로 갈수록 이제 좀 이제 그 주기가 짧아지고. 짧아지고. 네.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뭐 실제 60대 그 부부가 소송한 경우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60대 후반에 아내였을 거예요. 남편은 70대고. 네. 70대고 소송을 했거든. 그 정도는 좀 봐주자. 근데 아내는 나는 성적인 내 권리가 침해됐다. 네. 남편이 계속 거부한다. 어. 예. 근데 남편은 뭐라고 하면 내가 나이가 좀 차이가 있었어. 나이가 많으니까 이거는 해야 되는 거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1심에서. 이혼하라고 했어요, 말라고 했어요. 하라고 난 말라고 좀더 했어요. 조정기간 말라고 했겠지. 줬을 워낙 것 같아. 보수적이니까. 1심에서 이혼하라고 그랬어요. 하라 그랬어요. 약간 1심 판사들은 약간 젊거든요. 근데 항소했거든요. 항소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한국에서는 그러면은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긴 좀 사무소심에서 나이가 약간 있어. 이제 약간 보수적이고 보수적이시네. 굳이 따진다면 나이가 좀 이제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때 달라. 나이대 다르고. 그거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이스. 바이 그거 케이스다. 하나 가지고는 일단은 그렇죠. 5년 종합적으로 정도는 보는 거고. 예. 야, 근데 5년은 좀 힘들다. 어. 지금 얼마나 됐어? 1년 넘었나? 1년. 4년은 더 있어야 돼. 4년 더 4년 있으면 더 헤어질 있어야 수 돼. 있어. 좀 힘내. 아유, 힘내요. 멀었네. 근데 4년 있어. 근데 여자가 나이가 이제 든다고 해서 성욕이 없어지진 않아요. 언제 그래요? 있어요? 성욕이 이제 대부분은 이제 폐경되고 나서는 이제 남성 호르몬이 좀 떨어지니까 점차 없어지긴 하는데 저희 환자분 한 분은 성욕이 너무 생겨가지고 아들이 다들 이제 군대 갔다가 장성했어요. 다 30대래요. 근데 아들이 옷 벗고 이렇게 팬티만 입고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바자만 입고 그것만 봐도 이게 막 올라온대요. 그건 너무 그건 좀 심하지 이상한 않아요? 거 아니야? 좀 이상한데. 뭐 이상하다고 하기에는 본인이 너무 힘들다는 거 그것 때문에. 와, 이거 진짜 나가 네. 따로 살아야겠네. 함부로 옷도 못 벗겠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 네. 그렇다고 뭐 그럴 만큼 성욕이 있다는 거죠. 아.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강한 분들은. 성욕이 그럼.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끼리 만나서 살아야 돼. 맞아, 내가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거가- 부부간의 문제가 음. 꼭 그게 문제예요. 한 명은 너무 강하고 한 명은 너무 약하고. 예. 둘 다 강하거나 둘 다 약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 맞아. 그렇잖아. 둘 다 우리 하지 말자. 예. 그럼 무슨 문제가 있겠어. 어. 둘이 뭐 10년이고 20년이고 하든 말든. 어. 그렇잖아. 근데 한 명은 너무 하고 싶은데 한 명은 너무 하기 싫어. 그게 이제 불행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에는 그게 너무너무 힘들면 차라리 이혼하고 맞는 사람 만나라. 예. 그게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맞거든요. 남편이고 아내고. 근데 어때요? 이게 약간 성비로 보면은 약간 하기 싫어하는 쪽이 좀 여성이 많습니까? 그 예전에는 여성이 많았는데 요즘에 그런 거 요즘에는 좀 거의 이제 약간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평균화됐어. 여성은 이제 원하는 남자들이 거부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구나. 아니 그럼 변호사님 찾아왔을 때 어떻게 좀 처음엔 좀 조정하려고 좀 노력을 처음에는 하세요? 노력을 해보라고 하는데 이게 안 돼요. 죽어도 이게, 안 돼. 이게 예. 성욕이 너무 좋은 사람인데 당신이 뭐 참아라. 그럼 참아지겠어요? 그리고 성욕이 너무 없는 사람인데 당신 좀 가져라. 그런다 가져지겠냐고.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연자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3번이잖아요. 이걸 좀 줄여 달라고. 제 생각에는 일단은. 이분들은 죄송하지만 이혼을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 이혼을 하고 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3번 이상 꼭 해야 된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 주의 같은데 그런 여성을 만나는 거야. 확실히 이혼하고 이혼 나서. 이혼 전문 아니 아니 고객 유치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여러분 고객 유치하면 생각해봐요. 안 돼.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100세 인생인데 예. 40대라고 쳐봐요. 그럼 60년을 같이 살아야 돼요. 음. 60년을 이렇게 고통받고 살아야 되냐고요. 그건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고.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아내도 너무 힘들고 남편도 힘들 거예요. 이 사건에서는. 그죠? 음. 남편은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애들 핑계 대는데 이제 애들 핑계 그만 대고 네. 애들도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까 그러면 딱 협상을 하는 거지. 애들 대학교 갈 때까지만 참자. 각자 참고 애들 대학 가면 그때 가서 서로 행복을 찾아서 한번 해보자. 상담받고 치료받는데 그 일시적이에요. 네. 근본적으로 받기 그래요? 힘들어요. 그래. 이 사람들이 좀 아쉬운 건 뭐냐면 결혼 전에 충분히 자기한테 맞는지 더 확인했어야 돼.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몇 개월 만나서 지금 이 사람을 판단해가지고 결혼하면 그때부터 불행의 시작인 거예요. 그럼 이- 저는 로또라고 생각하거든요. 로또 당첨될 확률이에요. 자기한테 맞는. 아니 근데 그렇게 잘 맞아도 솔직히 인간이라는 게 한 30년에서 5년 지나면 또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때 그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지. 그러니까 잘 맞아도 그렇게 잘 살기가 쉽지 않아서 그 행복하기 쉽지 않은데 잘 맞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맞춰가는 과정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면 앞으로 좀 근데 개선할 방법이 이분이 있다면 40대. 40대니까 남자도 이제 50대 되면 꺾인다고 좀. 안 꺾여요. 제가 상담했을 때 60대, 70대까지도 아니 안 꺾인 사람도 있는데 저 꺾이는 사람도 지금 있고. 46인데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리고 이 남편분이 네? 여자를 못 만든 거야. 양귀비로 만들어야지 본인이. 남자가? 어떻게 남자 알아요? 능력이 부족하다. 남자 능력이. 그러니까 야, 이것도 여기도 아니야. 여기는 여자가 만족하도록 네. 해줘야죠. 배려가 없는 거지. 흥분하게 못하는 거지. 그럼 애기 안 나오게 하는 거지. 응. 질염 더 걸리고, 그치. 더 붓고, 또 응. 생기고. 남자 탓이네. 만들어야지. 응. 아니, 자기가 어떻게 야동을 해야 되는 봐서라도 거야? 아니,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아내한테 맞는 걸 찾아야겠죠. 그럼 노력을 해야지 본인이. 남자가 노력하게 되면 여자들은 좀 수그러들어요. 어. 약간
남자가 이렇게 노력하니 자기를 배려해주고 네. 이렇게 나를 흥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럴 때는 여자도 흥분이 되기 시작하면 본인이 왜 이렇게 좋아해 거기서? 본인이 즐기고자 하는 게 생기니까 아니, 50대가 저는 되면 눈이 아니, 반짝반짝하네. 제가 야매 1타 강사잖아요. 네. 남자들이 위에 있을 때 아주 미세하게 조정해줘요, 여자들이 아래에서. 뭘 조정해줘? 아, 진짜 맞죠? 선생님 맞죠? 뭐 각도를? 조정해주죠. 조정해준다니까? 뭐를 조정해줘? 각도를 살짝 틀어주고, 남녀가 네. 서로 공부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 맞아. 저는 네. 반대입니다. 반대. 여성의 입장에서 아니 오징어 보고 흥분 되겠어요? 오징어가 누군데요? 오징어 같은 남편 남편 표현이 그래. 요즘에 TV를 봐세요. 얼마나 남자들이 젠틀하고 멋있고 여자들 배려심 있고. 배려심 있고 그게 딱 보다가 옆에 보니까 오징어 한 마리가 있어. 남편이 근데 맨날 요구해. 나 여자- 아픈데도. 여자들은 근데 그런 외모에 그렇게 치중되지 아니에요. 뭐 않아요. 관심 있다니까. 아니 최소한 매너는 있어야 아 될 이게 거 아니야. 매너 맞아. 외모만 말한 게 선생님 아니라 말씀 맞아. 종합적으로. 매너. 그래, 그치, 매너. 매너 제가 얘기하는 상담하는 거잖아. 거면 술 마시고 새벽에 와가지고 씻지도 않고 요구하는 남자들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매너 얘기하는 거잖아요. 열띤 배려와 토론이네. 매너. 남편분이 매너 있으세요? 있죠. 교육식이지. 아니 없었지. 아 매너도 만들어지는구나. 교육을 시켜야지 여자. 그렇죠. 교육을 시켜야죠. 아. 교육을 시키면서 했어야 되는데 네. 여자가 너무 착했어. 여자가 너무 착해. 그냥 받아들인 거야. 맞아요. 어렸을 때 모르니까 어려서. 변호사님 어때요? 그 너무 그 강요해서 이혼하는 경우랑 너무 잠자리 안에서 이혼하는 경우는 어느 반반인 쪽이? 것 같아. 이것도 또 반반이야. 억지로 강요하는 경우는 아직도 많고요. 아. 뭐 주로 이제 남편이 강요하겠죠. 그쵸. 뭐 강요는 남편이 아내분이 많이 강요하는 경우도 물론 있는데 가끔 예. 있는데 네. 많진 않더라고. 그렇게 막 신체적인 강요는 좀 쉽지 않고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내는 너무너무 이제 하고 싶은데 남자가 너무 그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뭐 환경 호르몬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정자수 감소 맞아요. 굉장히 많아요. 맞아. 그리고 성욕이 없는 남자들 너무 많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부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아내가 보면 안 되는데 솔직히 좀 고백을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그 선배님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신혼 초에 너무 하지 마라. 왜요? 그게 어떤 표준이 되면 괴로워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약간의 조절을 통해서 아니 진짜요. 근데 그게 젊을 때 그게 조절이 돼요? 아니 사랑은 저는 절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아 얘는 늘 이렇구나. 좀 나아지네 하면서 지금 저희 관계는 그럴 수도 있겠네. 정말 좋아졌어요. 전민기님이 그거를 네. 핑계를 댄 거지. 핑계 아니에요. 본인의 능력. 그 성욕이 워낙에 선생님. 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얘기야. 그래서 저는 본인이 있으면 그렇게 못해. 아무리 선배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가 그 조절을 못해요. 아니 저 만나봤어요 선생님. 아니, 어떻게 알아? 본인이 일단 왜 그거를 저래? 딱 아니, 듣자마자 알았지. 뭘 나에 대해서 저렇게 많이 하는 척해. 근데 어렸을 느낌으로. 때 성욕이 주체가 안 돼서 하는 그 맛이 있어야지. 아, 그걸 나는 다 일일이 저는 계산하고 그 해야 정도는 됐으니까. 아니었어요. 이지선 씨는 어때요? 남편이 좀 삐질까봐 아까 그랬잖아요. 맞춰준다고 했는데 그런 감정적인 것도 좀 맞춰주곤 해요 아내들이. 아 근데 저랑 남편은 정말로 만나기 힘든 속궁합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연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남편을 만나서는. 좋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제 주위에서 제 친구들이랑 아무리 뭐 얘기를 해봤자 저만큼 잘 느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남편이랑 속궁합이 잘 맞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섹스리스예요. 왜요? 뭐예요? 왜? 그렇게 돼버렸어. 바빠서 서로? 아니에요. 그냥 이제는 서로 할 수 없는 부부가 되었어요. 왜요? 감정적으로 너무 친구 같아요. 이게 엄청 큰 저희 부부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서로 받아들이고 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심각하지. 이거 이혼 사유 이해가 잘 안 돼서. 곧 헤어지는 거니까. 아 근데 진짜 친하고 진짜 사이가 좋은데 안 해요. 그래서 잘 느끼지만 속궁합도 좋지만 안 하는 거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게 뭐 이미 둘 다 인정하고 서로 동의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아, 서로 그래서- 동의하는데 누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둘 다 없으면 괜찮다. 아무 문제 없어요. 둘 다 많은 것도 괜찮다. 근데 한 명이 이제 여기서 삐지면 문제가 되는 거지. 남편이나 아내가. 근데 일단은 이혼보다는 우리가 좀 해결을 해주는 게 가장 좋으니까. 아니 왜 이혼을 자꾸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이혼도 좋은 있으니까. 해결 방법이라니까. 그래요? 합법적인 방법. 우리 민법에 840조 아니, 그건 이혼자 알지. 규정돼 있어. 불법이 네. 아니야. 합법적인 네. 사유고. 네. 이혼도 하나의 솔루션으로 우리가 하지. 아니, 근데 왜 이혼이라는 이혼을 하지 것도- 말고 하냐고. 아니 근데 여기서 어. 지금 상담을 그래 이혼도 좋아 하지만 또 다른 쪽으로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안 무조건 되면, 일하는 게 아니라 안 되면. 그러니까 뭐 안 부부상담도 되면 해보고 뭐 이혼이다. 산부인과도 가보고 그 다음에 최후로 저희 사무실 오거든요. 아니, 그래서 원장님 근데 입장이 뭐예요? 아까는 또 해결하라고 하더니 또 이혼을 아니 받은 남편하고 거예요? 같이 산부인과로 오세요. 상담 다 해드려요.
아, 산부인과에서 그런 것도 해요? 그럼 남자들 찾아와요. 그럼 해결 방법은 어떤 걸 제시해 주실 수 있어요? 이제 남편분이 이제 배려가 돼야 되는데 아까 어. 변호사님 말씀처럼 네. 배려가 일단 안 되기 때문에 배려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이제 이 부인이 마음이 그런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죠. 와, 산부인과에서도 저런 상담까지 그러니까. 해주신. 일부러 막 오시라는 건 아니고 이제 오시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준다 그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좀 상담 먼저 받아보고 약간의 노력을 어느 정도 저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안 되면 이혼까지. 그럼 이혼까지. 왜냐면 아이들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아이들이 없으면 얘기가 좀 달라요. 아유 요즘 네. 아이들은 그냥 이혼하라고 그래요. 쿨해서. 아니 생각해봐요. 엄마 아빠 맨날 싸우는 아이들도 보기 좋잖아. 아니 속은 시원하다. 아니, 맞아. 아니 아이들이 아니, 부모님 아니. 모시고 와. 우리 엄마 좀 이혼시켜 주세요. 아이들마다 옛날하고 달라. 달라요. 아이들마다 달라. 어리면은 네. 또 이 아이 중에 예민한 아이가 있다. 그러면 조금 노력을 더 해보고 네. 애들이 쿨한 애들이 있어요 또. 그런 애들은 또 변호사님 말 맞다나 그냥 확실히 쿨한 그러니까 아이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어. 아이들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의 팁을 드리면 우리 부부가 이혼할까 말까 하면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그치, 이혼해. 그치, 그럼 그치. 이혼하는 게 맞고 이혼하지 말고 해보세요. 그러면 근데 저도 이혼을 한번 해야겠다 마음 먹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가서 또 변호사 만나서 뭐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난 그 전에도 한 달 동안 고민을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저희가 꼭 해결책을 드려야 되는 건 아니니까. 아니니까. 아니 뭐 해결책을 드려야죠. 우리 그럼 이혼을 해봐. 박살. 예. 박살 내자고. 그래 좋아. 뜨끔미지근하게 나 그런 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여기서 뭐 도장 그냥 찍어? 잘해보세요, 그러지 말고 화끈하게 이혼할 사람 이혼 시키자고요. 그게 해결이지. 이혼 자 보세요. 이혼하면 완전 해결돼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해결 안 되는 게 없잖아. 네. 근데 뭐 무슨 상담 받아보세요, 잘해보세요, 나 그런 거 싫어. 더 그래 이상 봐야 안 돼요.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혼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혼하는 걸 결론 난 거. 이 결론 났어. 우리 납박살이기 때문에 결론 내줘야 됩니다. 예. 아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셀피시, 이기주의적이에요. 맞아. 맞아. 그렇긴 아내에 대한 해요. 배려가 없어. 맞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배려가 없어.